많이 모여있고요. 멋지신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뭐 왔다. 여행과 음악이 함께 있는 신개념 세계여행 토크 콘서트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가 호주로 떠나봅니다. 안녕하세요, 이한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호주로 무작정 연주 여행을 무려 1년 동안 떠난 밴드 블루벨벳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블루벨벳입니다. 블루벨벳 여러분, 혹시 여러분들의 그 음악 여행, 그 여정을 책으로 담아볼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? 책이라 책 내고 싶긴 한데 과연 출판사에서 저희를 받아줄지가 의문이네요. 뭐 근데 요즘은 1인 출판사 같은 것도 있고, 네, 쉽게 말해서 인디 음반 같은 그런 출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, 바로 이분, 예, 오늘 함께 자리하고 계신 이분이 그렇게 책을 내신 분입니다. 이분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의 또 한 분의 게스트, 호주와 나 때때로 남편,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. 안정숙 씨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호주로 신혼여행을 2년간 다녀오셨다면서요. 그래서 네. 그 기록들이 이제 이 책에 담긴 건데, 2년간 신혼여행을 할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저희가 호주로 갔던 가장 큰 목적은 호주 일주 여행이었는데요.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여행 자금을 모으고 일주까지 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네요. 아, 그렇군요. 책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. 결혼이냐, 세계 일주냐,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때 남자친구가 제안했다. 둘 다 해보자고. 멋지신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. 자, 그래서 우리는 2008년 5월 결혼식만 올리고 호주로 떠났다.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탄사, 부러움의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. 네, 그랬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결혼도 하고 여행도 하자. 어떠냐? 둘 다 해보자. 네, 그래서 저희가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. 야, 좀 쉽게 설명하자면 안정숙 씨의 여행에다가 남편분이 숟가락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멋진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볼까 해요. 워킹 홀리데이. 그 블루벨벳도 그 여행하면서 연주도 했지만 워킹 홀리데이 하셨고, 안정숙 씨도 책의 내용에 보면 워홀 하면서 이렇게 뭐 여행 자금 같은 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?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도시에서는 서빙이나 청소 일을 주로 하고요. 네. 그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기 공장 같은 공장이나 농장에서 그 일을 좀 자주 쉽게 찾으실 수 있는 편이고요. 네.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고기 공장과 허브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행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시고 나머지 4개월 동안 호주 전역을 여행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가장 먼저 여행한 곳이 어딘가요? 저희가 주로 그 머물렀던 곳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그 호주의 남쪽 지역인데요. 네. 그쪽에 있는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대륙의 한 가운데 있는 레드센터, 그 저희 책 표지에도 나온 그 울루루에, 네, 울루루가 가장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. 이게 그 세상의 배꼽인가? 이라고 불립니다. 네, 그 원주민들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책 내용 보니까 한이 구출 대작전 그 에피소드가 유명하더라고요. 네.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한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여행을 하면서 몰고 다녔던 사륜구동차의 애칭이에요. 네, 네, 색깔이 하늘색이에요. 요 녀석이네요. 네, 저희가 그 구매를 해서 달릴
달리고 있을 때 이미 20만 킬로를 넘긴 그 거의 할머니 수준이었거든요. 네,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에스퍼란스라는 곳을 여행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. 옆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딱 흘러나오고 아, 정말 이런 그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다. 그렇게 10여 킬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역시 또 사고가 난 거예요. 네, 그래서 10여 킬로까지 가서 차가 이제 모래밭에 빠졌어요. 그런데 저기서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역시 그 스케일이 큰 나라구나. 헬리콥터로 우리를 구조하러 왔구나. 이게 해변이다 보니까. 그러고 빙글빙글 돌다가 저희 쪽으로 내리길래 당연히 구조 업체인 줄 알고 막 달려갔어요.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헬기로 그 해변을 둘러보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여행자 분들이셨던 거예요. 그래서 네. 여행자분들인데 네. 그 좀 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려오신 건데 저는 사실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직접 본인들이 헬기를 운전해서 그 해변을 돌아보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그 구조를 하러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런 경험이 일생일대 있다니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파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차를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멋진 분들이셨어요. 그 호주는 그 국내 여행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근데 그분들 중에 한 커플은 그 당시 저희가 만났을 때 5년 8개월째 호주를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었고, 또 한 분은 이제 거기 현지인이셨는데요. 나중에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지 말아라. 나중에 똑같이 위험에 닥친 그런 여행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갚아주는 길이다. 그렇게 멋지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이게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. 예. 이게 뭐 이렇게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것도 여행의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맞닿는 듯한 여행자들과 현지인분들의 만남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오래 기억되는 부분입니다. 자, 여행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호주 여행에 대해서 아는 정보 아주 그냥 알짜배기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숙 씨. 호주 아웃백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요. 사실 호주 하면 그 세계 3대 미항, 역시 시드니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. 또 시드니 하면 역시 그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그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사진이나 그 엽서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. 막상 그 앞에 가면 그 건축물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드니 항구 그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. 그래서 실제로도 가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또 오페라 하우스는 본래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곳에서 공연도 직접 관람하시는 게 어떨까. 사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공연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. 나중에 와서 다른 여행자들에게 들어본 말로는 그 당일에 가면 그 공연 당일날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그런 티켓이 있대요. 매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. 당일날 가서 뭐 입석 티켓이나 이런 걸 네. 구입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네.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봤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. 호주 여행 앞두신 분들은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숙소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예약하고 가야겠죠? 네, 아무래도 호주는 그 예약제가 발달한 국가라서요. 또 요즘은 저희가 뭐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만 터지는 곳이면 또 신용카드가 있으면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헤매지 않으시려면 미리 그렇게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. 제가 그 경험상 보면 그 호주가 그런 숙박이나 뭐 그런 예약 같은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법규를 굉장히 잘 지키는 국가예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좀 그 엄격하게 좀 제지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. 근데 여행하다 보면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약속을 너무 안 지켜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기차 시간이 오후 2시인데 막 7시 돼야 나타나고 이런 경우 있으니까 그것도 그 나라만의 여행하는 그 어떤 뭐 특별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. 1년 동안 블루벨벳 같은 경우에는 뭐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게 좀 답답하다, 뭐 깐깐해서 힘들다, 뭐 그런 경우 없으세요? 사실 좀 답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려고 이제 지하철역 근처의 어떤 공원에서 저희가 이제 짐을 다 풀고 장비를 저희가 드럼까지 싣고 다녔었어요. 그래서 막 짐을 다 풀고 이제 막
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냐? 우리 버스킹 한다. 그랬더니 너네 그렇다면 그 퍼밋이라고 그 증명서가 그 시내 그 멜번 저희가 멜번에 있었는데 그 멜번 시에서만 쓸 수 있는 증명서가 또 있어요. 길거리 연주자들한테도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군요. 막 사진도 약간 그 현상수배 사진처럼 이렇게 쫙 찍고 직접 그렇게 해서 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보여드렸는데 그 증을 보시더니 이거는 여기선 쓸 수 없다. 같은 멜번인데도 여기서는 또 쓸 수 없대요. 여기서는 또 다른 퍼밋을 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. 우리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 챙겨가지고 왔죠, 울면서. 그때 저희가 근데 굉장히 짐이 무거우니까 일단 그렇죠. 드럼 뭐 앰프 시스템. 이게 끌고 가는데 그 정해요. 그럼 야 오늘 이거 누가 끌고 갈까 해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내가 한 500m 갈게. 그다음에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다 쳤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. 또 그것도 기운 빠지죠. 자, 그러면 좀 분위기 그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때 공연 연주하지 못했던 곡을 바로 이곳에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벨벳의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I love you. You know what I'm saying. 날 멈출 수 없을 거야. 이대로 너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. Tell me what is wrong. 반지라도 잃어버렸니? 웃게 해줄게. 모두 없던 걸로 해. 함께 춤추가 모두 다 사라지게. 좋습니다. 자, 여행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사랑하는 사람과의 호주 여행 좋았을 것 같은데 부부가 함께 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 그런 호주의 여행지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?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여행지 자체가 주는 매력에다가 더해서 이곳이 과연 살기가 좋은 곳인가 아닌 곳인가에 따라서 또 저희 그 여행지 선호도가 또 정해지기도 하더라고요. 또 아시다시피 호주의 대도시들은 뭐 시드니, 멜번, 퍼스, 애들레이드 같은 도시들은 세계에서 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10에 항상 또 거론이 되는 도시들이에요. 보니까 진짜 맨발로 막 다니고 그런 화면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웃백 여행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런 도시들도 살기 좋은 도시들도 분명히 골목골목 숨어 있는 그런 그 재밌고 낭만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. 거기가 그래피티를 하는 그런 길거리 아티스트들이 거기에 참 많이 모여 있고요. 그래서 그 한 번 이렇게 찍은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질 않아요. 다시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와서 또 덮고 그 위에 다시. 그래피티라는 게 이제 벽에다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피티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량스러운 뒷골목에 네, 그런 그렇죠. 이제 그걸 바밍이라고 해서 좀 그런 의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거기는 정말 아티스트 그 예술가 자기가 예술가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이런 굳이 락화만 쓰지 않아도 뭐 종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 여러 재료들을 써서 벽에다가 다채롭게 벽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네. 요즘 우리도 보면 저기 통영에도 그런 골목길이 있는 것 같고, 네네네, 맞아요. 예. 뭐 또 이쁜 길, 네,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. 기왕 또 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관련해서 한 군데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. 그 멜번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 애들레이드까지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이어지는 그 중간에 해안도로가 있어요.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정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길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12사도상이라고 있거든요. 그거 제일 유명하고 그거는 이제 꼭 봐야 됩니다. 준비를 미리 하셔서 이제 그 사실 12사도상은 이렇게 그
가다가 뭐 또 한참 떨어져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어떤 지점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. 아. 예, 그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해변을 그 파도가 와서 깎으면서 그 해안 절벽에 그 깎아지른 것에 그 12개의 그런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 그런 그 바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마치 12사도처럼 보였대요. 그래서 예,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건데 사실 그 12사도상이 가장 그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그 유명한 관광지인 것은 맞아요. 네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거리를 단순히 12사도만을 보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아니고요. 그렇겠죠. 네. 그 해안도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깎아지른 절벽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렇게 짧은 코스로 다녀오시기보다는 그 중간중간 부티급 마을들도 들리셔서 아, 마을도 네, 이쁜 마을들이 굉장히 있어요? 예쁘고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. 들리시면서 그 거기는 또 해산물이 또 유명해요. 그래서 그런 음식도 맛보시고 또 마을도 둘러보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그 데이트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블루벨벳 여러분들은 거기서 공연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길거리 공연하면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. 아, 네. 저희 뭐 그 고정적으로 좀 자주 갔던 블루타일 라운지라는 곳에서는 이제 저희를 뭐 굳이 저희를 보러 왔다고 기다렸다기보다는 저희가 공연하는 날이면 항상 계시던 분이 항상 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공연을 하지 않고 뭐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갔을 때 공연 언제 하냐고 너네 공연 참 괜찮은데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. 그리고 버스킹 할 때도 이제 그 인도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인도 분이셨는데 와서 너네가 차세대 주자다. 막 이런 얘기를 호주 저희 말로 음악신을 그렇지만, 네. 네. 그 인도 분이 오셔서 너네가 참 차세대 락스타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어안고 돈도 그분 혼자서 100불 정도 좋아했어요. 네, 한 방에. 그날 네, 한 한 방에 방에 100불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 다음에는 기회가 되시면요 한 1년 정도 인도를 가가지고 음악여행을 하시면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요. 예, 인도 분들한테 뭔가 호감이 가는 그런 음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서 투낙투낙툼 이런 거 한번.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또 만나는 친구는 또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정숙 씨도 여행을 길게 하셨으니까 뭐 현지 분들 친구들 많이 사귀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 호주가 워낙 그 광활한 곳이다 보니까 그 대도시나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제외하면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도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캠핑장에서도 저와 남편만 둘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한 팀이라도 더 있으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. 그래서 와인 그 호주에 가면 이제 4리터짜리 봉지에 파는 와인이 있어요. 굉장히 봉지에 저렴한데. 파는 네, 와인이요? 그래서 예, 박스 와인처럼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와인을 사서 같이 나눠 마시면서 호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서로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시인사라는 게 있는데 그 아웃백을 여행하다 보면 그 뭐 진짜 몇 시간마다 차를 한 대 볼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그 운전자들끼리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딱 잠깐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무사히 잘 지나가라, 좋은 여행 하라는 의미인데 하도 사람 만나는 일이 적다 보니까 그런 순간조차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란 게 뭐 멋진 풍광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특별한 인연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맞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거 그게 여행에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수원 광교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안정숙 씨 주부시잖아요. 네. 아줌마라고 표현하는데 주부시니까 여행할 때 또 특별한 그 알뜰살뜰한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개해 주시죠. 일단 호주니까 호주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. 저희가 캠핑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캠핑의 낭만도 좋지만 그 호주를 여행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이 사실은 캠핑 여행이에요. 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여행 전에 계획을 좀 많이 짜는 편인데요. 그 가기 전에 신용카드를 미리 발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 신용카드를 그 고르실 때 그 요즘에는 그 비행기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면세점 할인 혜택이 있다던가 아니면 숙박을 그 예약할 때 뭐 할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면 아마 좀 여행하시는데
경비를 아끼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? 네. 마일리지나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검색어와 함께 카드, 신용카드 하면 뭐 정보가 쫙 나오는 그런 네. 블로그들이 있겠죠. 네. 뭐 또 이쪽 우리 그 블루벨벳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만들어서 갔어요? 네, 저희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었는데요.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해외 여행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용카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호텔을 예약할 때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이제 선결제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네. 그때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? 이 L모 카드라고 있어요. 그 카드를 L모 카드? L 네. 그쵸, 야구 잘하는 그 카드를 이제 써서 예약을 하면은 호텔비를 좀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여행 전용 그런 카드도 요즘에 나와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요즘 뭐 해외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그 카드 결제하는 카드가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배송비도 뭐 할인해주고, 예, 뭐 포인트 적립도 되고, 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. 저도 이제 해외 나갈 때나 호주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저도 나갈 때 신용카드를 만들어 왔었어요. 그때마다 면세점에서 할인율도 생각보다 좀 크고요.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서도 좀 그냥 할인율이 큰 적도 있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용카드가 간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. 사실은 뭐 ATM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뭐 단말기만 있는 곳이라면 특히 인터넷 외국 나가서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돼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뭐 포인트나 마일리지 이게 1포인트면 1원인 건데 그게 뭐 큰 가치가 있을까, 뭐 중요한 부분일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게 나중에 모이고 쌓이면 아주 필요한 요긴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여행 마치고 나서 다시 한국에 오셔서 귀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그 호주 여행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 전과 후로 나뉠 만큼 굉장한 그 시간이었어요.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수억 년 되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접하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. 그리고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그냥 나는 나야.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지.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은 각자 삶의 그런 그 각자의 색깔들이 있고 다 빛나는 삶들이다. 그렇게 머리로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호주에서의 경험이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것들을 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용기를 준 그런 시간이었고요. 네. 그 여행 이후에 저희 둘이 어떻게 삶을 꾸려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림이 분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. 블루벨벳 같은 경우에도 음악 여행 떠나기 전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많이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. 어땠나요? 저희도 뭐 물론 당연히 느꼈지만은 진짜 정말 세상이 넓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. 진짜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진짜 끝이 항상 보이는 곳이 한국인데 거기는 정말 나가면은 끝이 안 보이는 대륙이 펼쳐져 있고 또 사람들도 다양한 또 호주가 다국적인 이런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형성되어 있는 사회잖아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또 이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해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.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제 안에 제 자신이 굉장히 더 커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그리고 또 특별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정숙 씨 그리고 블루벨벳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. 자,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에 그런 출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여행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여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